지금 계속 뭐 특강 듣는다고 막 지쳐서 그런가? 네. 어쨌든 오늘 일정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개인 사정이 있어서 일찍 좀 수업을 12시간, 2시간만 하고 여러분도 좀 실수. 2시간. 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은데 이거 좀 표 안 나게 좀 해야 되는데 표정 관리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그냥 표정 관리가 안 되는데. 응? 그래서 그런다고 해서 우리 뭐 보강 이런 거 없어요. 우리는 다 수업 시간에 다 끝냅니다. 그래서 우리 끝내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 인장 등록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책에도 25페이지. 책에도 25페이지를 봅니다. 자, 오늘 할 건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 없어요. 그런데 시험에는 잘 나와요. 해당 파트에 한 문제씩 나오니까. 자, 인장 등록은 별로 우리가 체크할 만한 이게 다예요. 자, 그래서 거기 책에도 보세요. 책에도 보시면 자, 등록 시기 언제 등록해야 돼요? 그러면 원칙은 업무 개시 전까지 이렇게 돼 있고 그 밑에 예외로 자, 개공사는 등록 신청할 때 그리고 소공사는 고용 신고할 때 이렇게 돼 있죠.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거 표현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세요.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한다. 의무니까. 그러니까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예외로 등록 신청할 때 고용 신고할 때는 뭐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해야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장 등록은 의무인데 그럼 누가 해야 되느냐? 거기 보니까 개공사, 소공사. 그래서 얘네들이 인장 등록을 하지 않으면 개공사는 업무 정지, 소공사는 자격 정지 이런 식으로 처벌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할 인장. 자, 25페이지. 자, 등록할 인장은 자, 개인. 그러니까 이제 공인중개사인 개공사나 중개인 그리고 소공사 이들 개인은요. 가족관계 등록부나 주민등록표 나타난 성명. 그러니까 이제 본명이란 얘기예요. 자기 본명이 나타나면 돼요. 인감도장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규격은 있어요. 거의 가로 세로 7mm 이상 30mm 이내 해가지고 자, 7mm 30mm 이내 이렇게. 자, 이걸 또 센티미터라고 오해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입니다. 법인은요, 자,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이제 시험 여기서 이제 우리 수험생들이 헷갈려 하는데, 자, 일단, 법인은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같은 법인 사무소잖아요. 이렇게 지점을 차렸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법률행위 할 때 당연히 그 법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인 도장 하나 찍으면 돼요. 그럼 법인은 뭐냐? 거기 보니까 상업 등기 규칙에 신고한 법인의 인장 그렇게 돼 있죠? 그럼 이렇게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인장이 뭐냐면 인감도장이게. 그러니까 법인은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니까 대표자가 보통 법률행위를 다 대신합니다. 그런데 도장은 대표자 자기 거 찍는 게 아니라 법인 도장을 찍어야 돼. 그런데 자, 살아있는 생물체가 아니까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막 어때요? 아무도 그냥 파가지고 찍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러니까 법인은 반드시 법인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이제 실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보통 이제 대표자 도장을 법인 인감도장을 많이 하고 해요. 이제 그걸 쓰는데 분사무소도 마찬가지. 법인의 인장 이걸 같이 써도 됩니다. 자, 그래서 주사무소나 분사무소나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 인장을 같이 써도 되는데 문제는 이제 분사무소 여러 개 있어. 그럼 이 도장 하나 가지고 쓰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니네 분사무소마다 도장하러 따로 등록하고 사용하게 해주마 그 말이에요. 도장 따로 하나 등록하고 사용하게 해주마. 그럼 어떤 도장이냐? 거기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그럼 여기서 등록해야 한다 하겠어요? 할 수 있다 하겠어요? 할 수 있다죠. 왜? 의무가 아니야. 원래 법인 도장 써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하라. 자, 근데 이제 등록을 하면 어디다 해야 되느냐? 거기 가로 안에 주사무소 등록 관청 그랬죠? 자, 그래서 분사무소가 뭔가 행정적인 거 할 때는 다 주사무소 찾아간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등록 방법이에요. 자, 이것도 개인과 법인이 달라. 자,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인장 등록 신고서를 작성해서 거기가
사용할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거 제출하는 거예요. 자, 법인 같으면 이제 그럼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돼요. 법인 왜 안 되냐? 그럼 거기다 찍힌 도장이 인감 도장이 또 확인해야 돼. 자, 그러니까 번거로워. 그러니까 아예 그냥 처음부터 어떻게 한다?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제 이렇게 됩니다. 가름한다. 자, 이걸로 이제 한마디로 퉁친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변경 등록. 자, 이제 우리 도장을 분실했어요. 또 떨어뜨려가지고 이제 깨졌어. 자, 그럼 이제 새로 파야 되죠? 자, 그리고 며칠 내야 한다? 7일. 이렇게 하면 돼. 자, 이게 다예요. 자, 그럼 문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집. 자, 66페이지, 그럼. 자, 문제집 6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 자, 문제 몇 개 되지도 않네요, 여기. 자, 인장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그랬습니다. 먼저 대표. 법인인 개공사의 소공사는 인장 등록 의무가 없다. 그런데, 자, 소공사는 원래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공사까지는 인장 등록을 해야죠. 그 다음 2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인장 등록 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이거 같이 한다. 그 다음에 3번. 개공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합니다. 그럼 변경을 넣어도 며칠이네? 7일. 이런 거 많이, 이거 잘 나와요. 숫자.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공사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신고한 대표자 인장을 등록해라. 그런데, 자, 대표자 인장은 어디에도 없어요. 대표자 인장, 그럼 무조건 틀렸다. 그럼 대표자 인장. 그럼. 자, 5번. 법인인 개공사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 그런데 가름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어렵지 않고. 자, 44번 보겠습니다. 자, 인장 등록. 자, 옳은 거. 중개보조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된다. 그런데 보조는 이런 의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 2번. 소공사 인장 등록은 전자문서에 등록할 수 있다. 그런데 자, 대부분 전자문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다 된다. 자, 3번. 소공사는 고용신고를 하는 때 인장 등록 신고 함께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때 해야 되는 게 아니다. 업무 개시 전까지는 해야 한다. 그런데 고용신고할 때는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자, 4번. 법인인 개공사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할 수 없다가 아니라 가름한다. 한다. 그러니까 이걸로 못 박아졌어요. 그냥 퉁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 5번. 등록관청은 중개행위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개공사에 대하여 1년의 범위 안에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자, 인장 등록 어기면 개공사는 업무정지인데 업무정지는 1년이 아니라 6개월. 업무정지는 6개월. 자, 45번. 자, 인장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런데. 자,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는 경우. 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관을 등록관청에다 해라. 그랬죠? 자, 법인인 개공사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으로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거예요. 자, 3번. 소공사는 등록한 인장을 변경합니다. 그럼 며칠 이내? 7일 내에 등록해라. 그랬고 4번. 등록인장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냐? 네, 다 돼요. 전자문서. 자, 5번. 중개 업무를 수행한 소공사가 거래계약서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자, 소공사가 뭐 법률 위반했다. 그러니까 중개 업무와 관련해요. 그러면 무조건 다 뭐다? 자격정지밖에 없어요. 자, 오른쪽 46번. 자, 중개사 법령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소공사가 등록해야 할 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죠. 20이 아니라 30mm. 그 다음 2번.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런데
자, 이건 아직까지 출제된 적은 없는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우리 등록증에 등록 인장이 찍혀 있어요. 근데 그걸 바뀌었어. 그럼 바뀐 도장을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등록증 반납해야 된대요. 우리가 알아서 거기다 찍으면 되냐? 안 돼요.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발급하는 공문서니까 우리가 손을 댈 수 있는 게 아니라 등록관청 지네가 거기다 손을 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반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3번 소공사 인장 등록 신고는 해당 소공사 고용 신고와 함께 해야 한다. 이것도 할 수 있다라고 했지. 한다가 아니라. 그 다음 4번 법인인 개공사 인장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과 함께 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 인장 등록은 분사무소 소재지관을 여기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한다? 주사무소.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뭔가 해야 되는 행정적인 업무가 있다. 그럼 다 주사무소 찾아간다. 이러면 돼요. 자, 뭐 문제 너무 몇 개 안 되네. 그럼 간단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휴폐업 보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 체계도. 자, 체계도 26페이지. 자, 휴폐업 보겠습니다. 자, 휴업과 폐업인데 내용은 휴업이 있어. 폐업은 때려치우는 거니까 별 내용이 없어요. 단지 이제 휴업 쪽에 좀 포인트 맞춰서. 자, 그럼 이제 내가 잠깐 쉬고 싶다. 그럼 마음대로 쉬냐? 그게 아니라 이제 등록 관청은 단속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휴업 중인지 업무 중인지를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신고해라 이거예요. 신고. 자, 그럼 보겠습니다. 휴업. 자, 먼저 휴업 신고입니다. 휴업은 무조건 휴업한다고 신고하는 게 아니라 거기 3개월 초과. 이거 조심하세요. 초과. 우리 기출문제 보면 딱 3개월 휴업한다고 신고하냐 이런 게 나온 적 있어. 초과니까 3개월까지는 신고 안 해요. 자, 그러니까 초과부터. 그럼 방식은 자, 휴업신고서라고 있어요. 자, 서식은 다 똑같아요. 휴업신고서, 폐업신고서 같은 걸로 써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등록증을 첨부한다. 이 말은 등록증 반납해야 돼. 왜? 휴업한다고 해놓고 등록증 가지고 있으면 누가 빌려달라, 빌려주거나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편법으로 악용되니까 자, 이걸 반납이죠. 그 다음에 미리 신고라고 돼 있어. 자, 참고로 휴폐업 파트 신고는 다 뭐다? 미리 신고, 미리. 다 여기는 사전 신고입니다. 다 미리 신고해라.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동그라미 2번에 등록 후 업무 개시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휴업에 포함된다 그랬죠? 이거 우리 등록할 때도 나왔잖아요. 등록을 해줬는데 업무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럼 이것도 휴업처럼 본다. 그런데 3개월 초과하면 신고해야 되니까 만일 3개월 지나도록 개업식을 못해. 자, 그러면 휴업 신고 미리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휴업 기간입니다.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6개월 초과할 수 없어. 그러니까 3개월 초과는 휴업부터 신고해야 되고 그리고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돼요. 그 사유가 이제 거기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그 다음에 취약, 그리고 임신, 출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이런 것들은 예시 규정. 딱 이것만 해당된다가 아니라 이런 것처럼 이렇게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면 6개월 초과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것은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합니다. 이런 것들이 해당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간 변경. 자, 기간 변경은 휴업 신고한 기간을 변경하겠다. 주로 이제 연장할 때. 자, 그래서 먼저 신고한 기간이 좀 부족해서 연장을 하고 싶다. 그러면 변경 신고해야 돼. 이것도 이제 다 미리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재개 신고. 자, 그럼 휴업 기간이 끝났어. 내가 알아서 일 시작하면 되나요? 아니요. 재개 신고. 나 이제 일 시작합니다라고 신고하고 해야 돼. 왜 그러냐? 거기 2번. 우리가 반납했던 등록증 이거 찾아와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재개 신고한다고 하면 이제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줘. 분사무소 같으면 이제 신고 확인서 이것을 반환해준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폐업입니다. 자, 이제 폐업은 내용이 간단해요. 우리가 폐업 신고는 폐업하려는 경우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하여 미리 신고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폐업도 등록증 반납해야 돼. 그리고 미리 신고해야 돼. 자, 그래서 휴업과 폐업 신고만 방문 신고가 되지 전자문서는 안 된다.
자, 휴업과 폐업만. 이것만 기억하. 대부분 다른 거 다 전자문서 된다, 안 된다. 다 된다. 다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폐업 관련 주의사항. 여기 이제 조심할게. 자, 1번. 폐업 신고했어요. 그럼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앞에서 나왔죠? 우리가 이폐취 그랬잖아. 사무소 이전 신고, 폐업 신고, 등록 취소. 자, 더 이상 영업을 안 하니까 이제 이거 취소. 철거해라 이거. 그 다음에 2번. 폐업 신고 재등록했을 때 폐업 신고 전 개공사 지위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전과 기록을 세탁한다든가 위법행위 저지르고 폐업하고 도망갔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 그러면 이제 이런 건 어떻게 한다? 자, 그거 승계하게 돼 있잖아요. 자, 이거 저기 행정처분 파트에 나와요. 그때 이제 또 보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사항. 자, 여기 그 밖의 사항은요. 간단해요. 먼저 1번. 우리 이제 중개업 휴폐업 신고해야 되는데 우리는 개인 사업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 휴폐업 신고도 또 해야 돼. 자, 근데 그건 어디다 하느냐? 세무서에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양쪽에 따로따로 가는데 이제 지금은 번거로우니까 둘 중에 한 군데 가서 일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록 환청 가서 우리가 중개업 휴폐업 신고하면서 사업자 휴폐업 신고서를 제출하면 등록 환청이 세무서에다 그 서류 보내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업자 휴폐업 신고한 걸로 보고, 반대로 세무서 가서 우리가 서류 제출하면 이번엔 세무서가 등록 환청한테 보내주고, 그러면 또 중개업 휴폐업 신고 한 걸로 본다. 이렇게. 자, 그 간단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분사무소별로 휴폐업 신고할 수 있냐? 예, 다 됩니다. 분사무소별로도 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 또 등록 환청은 이렇게 휴폐업 신고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뭐한다? 협회에다가 통보해 줍니다. 자, 협회에다 다 통보해 준다. 그 다음. 자, 위반시 제재.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휴업과 폐업, 이런 단순히 신고 안 하면 다 뭐다? 100만원 이하 과태료야. 100만원 이하 과태료. 자, 그런데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에 휴업합니다. 자, 이것은 임취해. 이건 죄질이 나빠. 임취.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휴업과 업무정지 비교인데, 자, 이것은 이제 행정처분에도 문제 나오고 하니까 이건 문제에서 보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67페이지. 자, 중개사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자, 기억.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휴업처럼 본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기간이 3개월 초과해야 돼. 아니, 초과해. 그러면 신고, 휴업 신고해라 이 말이야 지금. 네, 맞고. 자, 법령이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휴업은 6개월 초과 없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법에 군대 가거나 임신, 출산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디귿.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죠. 이거. 그 다음 휴업 신고는 원칙적으로 휴업 개시 후 휴업 종료 전에 해라 그러는데 틀렸잖아요. 여기서 다 미리 다 사전 신고요. 하기 전에. 그 다음 휴업기간 변경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라 그러는데, 변경 신고할 때는 첨부해야 될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잖아. 이미 휴업 신고할 때 반납했잖아요. 그러니까 변경 신고, 재개 신고할 때는 등록증 첨부 못해요. 이런 것들. 자, 페이지 넘겼어. 자, 68페이지. 자, 47번 보겠습니다. 자, 휴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걸 골라라 그랬는데, 자, 기억. 자, 개공사는 3개월 초과하는 휴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라. 네. 자, 3개월 초과할 때 미리 신고해라. 네. 그 다음 개공사가 5개월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국토부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해라. 자, 3개월 넘으니까 당연히 신고해야 되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첨부해야 되고. 네. 자, 디귿번. 등록 환청에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개공사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라. 근데 자, 휴업은 철거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휴업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러니까 기억, 니은 2개. 자, 48번. 휴업 및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개공사는 3개월 휴업을 하고자 할 때는 이를 등록 환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런데 자, 보세요. 딱 3개월 휴업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하잖아요. 딱 3개월 쉴 때는 신고하는 게 아니죠. 조심해. 그 다음 2번. 개공사는 폐업 신고를 한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다음 주 10일 이내에 협회에다 통보해라 그런데. 자, 개공사가 통보해요? 등록 관청이 통보해요? 등록 관청. 항상 이거 잘 봐야 돼요. 주어. 그래, 주어를 잘 봐라. 3번. 개공사가 사무소를 폐업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등록 관청에 신고해라 그런데. 자, 개공사가 폐업했어요. 그럼 폐업한 다음에 신고해요? 폐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해요? 미리 하라고 그랬잖아요. 미리. 그러니까 이것도 폐업한 때에는, 그러니까 폐업한 다음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후 신고가 돼. 자, 그래서 미리 신고해라. 근데 이건 좀 애매해요. 실무적으로. 내가 폐업한다고 맘만 먹었지 할지 말지 그러잖아요. 이게 사전 신고인지 사후 신고인지 애매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문제로 내기가 조금 그래. 이런 거는.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에 의한 신고서 제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죠. 휴업과 폐업만 놔두고 다 전자문서 된다. 그 다음 5번. 등록관청은 휴업한 중개업에 재개 신고를 하지 않은 개공사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명할 수 있다. 그랬네요. 자, 재개 신고 이렇게 단순히 신고 안 하면 아까 다 처벌이 뭐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자, 그래서 다 100만 원이야 과태료. 이렇게. 업무정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재는 항상 지문마다 다 나와요. 이렇게 꼭 외우고 있어야 되지. 자, 49번.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거 그랬습니다. 자, 출산으로 인한 경우 6개월 초과에 휴업 신고할 수 있냐? 자, 출산, 임신 출산도 부득이한 사유 맞죠? 네. 개공사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후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럼 이것도 휴업처럼 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간은 6개월 초과할 수 없다. 똑같아요. 이것도 휴업처럼 보니까. 네. 그 다음 디귿. 분사무소를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 신고 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장한테 신고해라. 그런데 자, 분사무소가 아니라 어디다 해라? 주사무소. 그 다음 휴업기간 변경 신고를 하는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런데 자, 변경 신고 첨부할 등록증이 있다 없다? 없잖아요. 없다. 휴업, 폐업, 기간 변경, 재개 신고 다 동일 서식 신고서에 따른다. 그런데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식이 다 같아요. 이렇게 하나로 돼 있어. 하나로.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휴업, 여기가 폐업, 여기가 기간 변경, 재개 신고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하면 이게 휴업 신고서 되고 여기다 체크하면 이게 폐업 신고서 되고 서식 하나로 쓴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옛날에 벌써 10년도 넘었어. 그때 이제 지문에 한번 등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서식이 이거 여기 있잖아요. 우리 거기 책에도 보면 기간 변경, 재개 이런 서식은 다 같은 걸로 우리가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50번. 자, 휴업과 폐업 설명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개공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에 휴업했습니다. 그러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필취가 아니라 임취.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래야 돼요. 자, 2번. 개공사는 사무소 등록 후 3개월 초과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도 이를 신고해야 한다. 그랬네요. 자, 등록 후 3개월 초과의 업무를 개시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 때도 휴업처럼 보니까 신고해라 그랬고. 3번. 개공사가 휴업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한다 그랬네요. 자, 그래서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라. 근데 휴업은 철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랬잖아요. 틀려. 자, 4번. 중개업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에 한 신고로 제출할 수 있다 그랬는데 폐업은 방문 신고해야 되죠. 증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그 다음 5번. 자, 개공사는 휴업기간 중에 다른 개공사, 소공사가 될 수
이건 이중 소속이 되니까 안 되죠. 자, 51번. 자, 개공사가 등록환청에 전자문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네요. 대부분 전자문서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기업 고용신고, 등록인장 변경신고, 휴업기간 변경신고, 그리고 재개신고 다 됩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 다 됩니다. 뭐 별 의미는 없어요. 51번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어떤 몇 번? 예. 예. 그러니까 이거 계속 물어보는 건데 꼭 직접 찾아가서 내가 신고하고 바로 즉시 돌려받는 게 아니라 우리 미리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이 휴업기간 끝나면 이제 업무 시작할래요 라고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신고는 미리 해놓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등록증 찾으러는 언제요? 그때 아무 때나 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꼭 재개 신고를 등록환청 찾아가서 해야 되느냐? 그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고 먼저 하고 등록증 찾으러는 뭐 나중에 가도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속 어차피 등록증을 찾아와야 되니까 사무실 찾아가야 되지 않냐? 등록환청 찾아가야 되지 않냐? 그러죠? 그럼 방문 신고해야 되지 않냐 이건데 어쨌든 우리 법에는 전자문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 신고는 전자문서로 미리 해놓고 찾으러 가는 거야. 뭐 다른 데 볼일 보러 갔다가 이제 가져와도 되고 편의를 위하지. 자, 52번. 휴업 폐업에 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개 후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그랬네요. 자, 이것도 틀렸죠? 다 미리 하라 그랬. 그다음 2번. 개공사가 1개월간 휴업하고자 하는 때에 등록환청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그랬네요. 1개월은 신고해야 하네요? 안 한다. 3개월 초과. 자, 질병으로 인한 요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개월 초과할 수 없다가 아니라 6개월. 자, 4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공사는 다른 개공사, 소공사가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안 되죠? 등록 살아있으니까 이중 소속이 됩니다. 자, 재등록 개공사에 대해 폐업신고 전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사유로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 폐업기간과 폐업 사유를 고려해라. 자, 그래서 업무정지 같은 경우는 폐업기간이 얼마 지나면 처분 안 한다? 1년. 등록 취소는 3년. 이거 알고 있어요. 등록 취소 3년, 업무정지 1년 지나면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승계할 때. 자, 그래서 5번이 맞고. 자, 53번. 자, 법인인 개공사 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랬네요. 자, 이것도 뭐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자,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우리가 2, 4, 등록증 내잖아요. 2, 4, 등 했어요. 자, 폐업 신고할 때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고.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요. 등록증이 아니라 신고 확인서. 신고 확인서. 그 다음에 4번 등록인장 변경신고. 자, 변경신고는 등록증 원본 반납해야 된다고 했죠. 거기다 바뀐 도장 찍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3개월 초과 휴업신고 등록증 반납해야죠. 그러니까 53번은 뭐 그렇게 바람직한 문제 아니야. 예전에 기출문제 낼 때 이거 모두 복수정답 처리된 건데,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뭘 내야 된다고요? 신고 확인서. 그때 이거 박스 문제로 해가지고 그 기출문제를 다 맞다고 그랬어. 근데 아니야. 신고 확인서는 등록증이 아니야. 그래서 이거 조금 변형한 건데 무시해도 돼. 이렇게 썩 중요한 거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요한 게 이제 중개계약. 자, 그럼 우리 책에도 자 27페이지 보면. 자, 중개계약은 뭐 말이 필요 없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데, 특히 전속은 이제 개공사 의뢰인 서로 대가적인 의무 부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무를 잘 알아둬야 돼. 일반 중개계약은 이제 가끔 지문으로 이제 좀 등장하는데, 일반은 그렇게 뭐
복잡한 내용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 자, 책에도 봅니다. 먼저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1번. 중개의뢰는 개공사에게 중개의뢰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일단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뭐다? 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의무가 아니야. 그러면 자, 만약 의뢰인이 요청을 했어요. 그럼 개공사는 작성해야 될 의무 있다 없다? 없어요. 요청을 받았더라도 작성할 의무는 없다. 왜? 거기 요청할 수 있다 하고 법조문이 끝났어. 더 이상 없어요. 그러니까 작성하란 얘기인지 말한 얘기 없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우리는 작성할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자, 대신 이제 우리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뭔가 서식으로 남기면 좀 그래도 임하는 자세가 다르잖아요. 약속도 어때? 말로 하는 약속을 잘 지켜요? 아니면 손가락 깨물어가지고 혈서 쓴 걸 잘 지켜? 어떤 걸 더 지키겠어? 혈서 쓰는 거. 아, 똑같은 약속은 꼭 똑같아. 우리 법적으로는 다 효력 똑같아. 구두 계약이나 서명. 근데 왠지 혈서 쓰면 어때? 느낌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계약서를 쓰면 어떻겠냐 이건데,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작성 의무는 아니지만 만일 작성한다고 한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쓰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네 가지 뭐다? 물가 수준 이거, 물가 수준 이거, 물가 수준 이걸 쓰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조심해야 돼요. 위치 및 규모예요. 중개 대상물의 위치 및, 그리고 거래 가격이겠어, 예정 가격이겠어? 예정. 왜냐면 아직 계약이 체결 안 됐잖아요. 이 금액이 팔아 달라. 그래서 예정 가격이. 예정.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자, 그러면 이제 어디다 쓸 거냐 이건데, 자, 거기 동그라미 위본에 보니까 국토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 이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법정 서식 만들어 놨냐?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졌지만 이게 뭐라고요? 권장사항. 그러니까 꼭 따라야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안 따라도 된다. 자, 그래서 권장. 자, 그러면 이제 전속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전속은 유효기간이 의미가 있어요. 왜? 이 기간 동안에 서로 의무를 부담해요. 자,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도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 중개계약 기간을 정하는 게 의미가 없어. 왜? 마음에 안 들면 아무 때나 또 다른 개공사한테 의뢰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전속은 그랬다가는 계약 위반이 돼. 그래서 자, 유효기간이 전속은 조금 의미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기간을 어떻게 정할 거냐? 3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정이 우선이라는 얘기죠.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따르고 없으면 뭐다? 3개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 자, 먼저 개공사 의무. 자, 첫 번째 개공사는 반드시 계약서를 사용하고 뭐해라? 보존. 자, 그래서 몇 년? 3년. 3년간 보존해야 되고. 자, 이때 전속계약서 사용하란 말은 법정 서식을 사용하여 꼭 계약서 작성하란 얘기예요. 계약서 여기는 꼭 작성해야 돼. 그 다음에 정보공개. 자, 여기 조심하세요. 정보공개는 계약 체결을 며칠이네? 7일이네, 7일이네. 자, 그런데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하면 공개가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 어디다 공개할 거냐?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자, 또는이니까 뭐다? 둘 중에 하나. 자, 그래서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 그 다음에 공개사실 통지.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놀고 먼 게 아니라 이렇게 공개했다. 이것을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죠. 이거 구분 잘 하세요. 공개는 7일 이내고 공개사실 통지는 지체 없이예요. 이거 바꿔치기 하니까 조심하래. 그 다음 공개사.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 그거 어떻게 암기했어요? 기, 권, 공, 도, 수, 입, 예, 시 그랬죠?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중개대상물 종류, 소재지, 지목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벽면 도배 상태 있고, 그 다음 수도, 전기, 각종 시설 상태. 이게 수죠? 그 다음 도로,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 해가지고 입지 조건이 있고, 일조량, 소음, 진동, 환경 조건이 있고, 그리고 소유, 임차권 이렇게 권리관계 내용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죠. 단, 권리자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있죠. 자,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 규제 이거. 그리고 이제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가 있죠. 예정 금액 공시지가. 자, 여기서 공시지가 조심해야죠. 자, 임대차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여기 권리관계에 있어서 인적사항 공개하면 안 되고, 자, 여기 공시지가는 임대차일 때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 조심. 이렇게 조심.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3번 업무 처리 상황에 대해서 통지해라 그랬죠. 자, 그래서 2주일의 일회 이상 이것도 문서로 통지해야 돼. 2주일의 일회 이상. 네. 자, 그럼 이제 개공사가 이제 부담하는 거고, 그다음 의뢰인. 자, 그럼 의뢰인이 부담해야 될 의무는 뭐냐? 자, 거기 보면 위약금 지불 의무가 소요 비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이해를 잘해야 돼.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다 이거예요. 그럼 계약 위반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기억, 니은. 그러니까 유효기간 내에 다른 개공사한테 의뢰하여 거래한 경우가 있고, 또 개공사가 속이준 상대방과 개공사는 배제한 채 지네 둘이 따로 몰래 만나서 계약을 썼다는 얘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계약을 위반한 거니까 원래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금액을 그대로 줍니다. 자, 여기서 중개보수 준다 안 준다? 중개보수가 아니라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뭘 준다고요? 위약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조심해야 돼. 중개보수는 우리가 계약을 성사시켰으니까 대가로 주는 게 중개보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계약을 성사시켰어 안 시켰어? 안 시켰잖아요. 그렇지만 중개보수에 해당한 만큼 위약금 물어라 이거예요. 왜? 의뢰인이 계약을 위반했으니까. 그 다음 소요비용 지분 후. 자, 이것도 조심하세요. 소요비용이란 말은 이제 중개활동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챙겨주자 그런데 어떤 경우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했을 때죠. 자, 그러면 전속으로 의뢰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얼마든지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계약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이건 위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중개 보수도 안 주고 위약금도 안 줘요. 그럼 뭘 준다는 얘기냐? 소요비용. 그럼 그 소요비용을 얼마 줄 거냐? 원래 계약을 성사시켰다면 주기로 한 중개보수 50% 범위 내에서 준다 이 말이에요. 50%.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을 잘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개념. 자, 그리고 이제 제재입니다. 자, 전속계약서 사용 보존 안 했다. 업무정. 자고로 서식 위반했다. 그럼 서식은 무조건 뭐다? 업무정지. 서식은 무조건 업무정지고, 그리고 정보공개 위반은 뭐다? 임취. 자, 정보공개는 임취.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이제 서식을 봅니다. 자, 최근에 서식을 물어보니까 잘 봐야 돼, 서식. 자, 거기 왼쪽이 일반이고 오른쪽이 전속이잖아요. 그런데 일반 중에 1번, 2번 있잖아요. 1번, 2번만 다르고, 이거 있잖아요, 이거 1번, 2번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아요. 그럼 1번, 2번은 일반 중개계약은 봐봐. 별 하나만 한 얘기 있어. 자, 개공사는 뭐 성실히 노력해라. 그 다음 의뢰는 뭐 협조해라. 이런 얘기밖에 없어. 자, 근데 오른쪽 전속을 보면 꽤 많죠. 근데 이 내용이 다 뭐다? 방금 했던 의무. 우리가 이제 살펴봤던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1번, 2번 이렇게 개공사, 의뢰인, 의무 이것만 다르지 나머지는 같아요. 그럼 시험 문제 이걸로 내요. 자, 그럼 다시 왼쪽 봐봐요. 그럼 왼쪽에 보시면 3, 4, 5, 6 같잖아요. 자, 그럼 3번 보면 뭐가 있어요? 유효기간. 그러니까 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도 유효기간 이렇게 약정하는 거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중개보수 거기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손해배상 책임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중개보수 초과수수했다 그럼 돌려줘라. 그리고 확인설명 소홀히 해가지고 손해를 끼쳤다면 손해배상 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 6번 잘 보세요. 6번. 이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반대로 이 계약에 정하고 있는 것은 별도로 합의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여기서 정하고 있는 거, 자, 손해 끼쳤으면 손해배상해라 이 말 있잖아요. 근데 지네들이 합의해서 우리는 일체 손해배상 책임 묻지 않기로 하자. 그럼 이런 것은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건 따르고 여기에 있는 건 다 따르고, 그리고 또 존속계약서 이런 의무 있잖아요. 이런 건 다 따르란 얘기예요. 이건 따르고 여기에 없는 거에 대해서 따로 약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이거? 이거 시험에 나왔을 때 사람들 많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의무 이런 것은 다 지키라 지키지 마라. 지키고 여기에 없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 자, 그 밑에 이제 자, 서명 날인이 있는데, 자, 의뢰인도 하고 개공사도 하는데 그 오른쪽 보면 서명 및이에요 또는이에요. 또는 이거 주시면, 자, 중개계약서는 밑이 아니라 뭐다? 또는. 그 다음, 자, 개공사 봐봐요. 개공사 보면 다른 데서 모의고사 이런 것까지 내던데, 개공사 사무소 소재지 써요 안 써요 하면 거기 봐봐 얼른. 거기 28페이지 얼른. 어디 딴 데 보고 있어 얼른. 집중해야 돼 얼른 집중. 자, 맨 밑에 거기 봐봐. 개공사 있어요 없어요? 거기 뭐라고 내 주소 해가지고 체류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자기 살고 있는 집 주소요 사무소 소재지요? 이게 뭔 사무소 주소 체류지가? 아니, 체류지가 자기가 살고 있는 거 머물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집 주소라니까 이거. 근데 사무소가 아니잖아. 그래서 그것도 시험에 낸데 있잖아요. 사무소 소재지. 근데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닌데 어쨌든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냈더라고. 그럼 의뢰인 봐봐. 의뢰인도 주소 체류지 돼 있잖아. 그럼 의뢰인은 사무소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사무소 소재지라고 이렇게 내면 돼 안 돼?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럼 의뢰인도 사무소여야 되잖아. 분명히 다르죠? 그러니까 좀 이런 건 좀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건 있어. 자, 거기 소공사 서명날인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쓰세요 거기다. 소공사는 중개계약서에 서명날인 있다 없다? 없다. 자, 그것만 하면 돼. 그 다음 페이지 넘겨서. 자, 30페이지. 자, 이제 이쪽이 시험에 잘 나와. 자, 30페이지. 자, 여기가 이제 뒷면인데, 이거는 일반이나 전속이나 똑같아요. 자, 이거는 일반하고 전속하고 똑같습니다. 자, 어떻게 나눠졌냐면, 첫 번째, 권리 이전용 이렇게 있고, 취득용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용은 매도인이나 임대인, 그러니까 파는 쪽이 쓰고, 이 밑에는 사는 쪽이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떤 내용을 쓰게 되어 있는가 잘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물거래 표시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리고 여기 소유자 있잖아요. 소유자 등기명, 이거 권리관계, 이걸 묶어가지고, 아, 이거 권리관계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거래규제 공법상, 그래서 이거. 자, 그래서, 아, 기권공 쓴다 이러면 돼요. 그리고 이제, 얼마에 팔아주세요 라고 의뢰 금액이 있고요. 자, 그래서 기권공 의뢰 금액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는 쪽은 봐봐요. 간단해. 희망 물건, 희망 가격, 희망 지역, 그 밖 희망 조건. 아, 그러니까 사는 쪽은 다 뭐다? 희망상. 한마디로 다 희망상. 사는 쪽은 다 희망상이다. 이러면 돼요. 사는 쪽. 그래서 자, 어떤 내용을 쓰는지 잘 구분하세요.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중개계약. 자, 그럼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제 보도록 합니다.